이번 시간부터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이유는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현재는 행정절차법 22조 1항에 보면은 청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한다. 어느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이러한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는 청문을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청문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1월 10일 날, 올해 1월 10일 날 개정돼 가지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은 무조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당사자 신청, 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지금은 당사자 신청이 있을 때 청문을 하지만은 7월 12일부터는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청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청문을 해야 되는 그런 횟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청문을 자주 해야 되겠죠. 지금보다는. 그래서 청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내용은 똑같은데 이전에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금은 신청이 없더라도 청문을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청문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고 개정될 때마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청문에 대해서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여기에서 행정절차법은 96년 12월 달에 제정이 돼서 9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기 제정 이유죠. 이거 제정 이유죠. 신규 제정 이유죠. 여기에서 보면은 청문 등을 통해서 어떨 때 의견을 청취하느냐 하면은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지금 과하거나 이렇게 때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경우에는 여기에 사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청문을 하겠죠. 이렇게. 청문을 언제 하느냐? 청문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렇게 제정 이유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2003년도 7월 달에 하는데 이때는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전자적 방식으로 전자문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청문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때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청문은 그 2002년도에 그 개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청문 주재자가 되면은 공정한 공정한 청문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 조서 의견서 이것을 작성해 가지고 행정청에 제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그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당사자 청문 신청권 신설 청문 제도를 개선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든지 행정청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 당사자가 청문해 주세요. 청문의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었는데 이때 비로소 2014년도에 들어서는
당사자들도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렇게. 그리고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청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청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내일 청문을 하는데 오늘 자료를 주면서 청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제대로 검토가 안 되니까 이 자료를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그 제정 이후에 이전에 이랬던 것을 청문 신청권을 신설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앞에서는 자기가 그 처분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청문을 주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업무를 처리했던 직원은 청문 주재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범위를 넓혀서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해서 그 처분했던 그 직원 포함해 가지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 2020년부터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한 거예요. 2019년도 개정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개정할 거. 지금 개정해가지고 1월달에 개정해서 7월달부터 시행할 거. 앞에서 보기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했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해 가지고 다수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좀 공정성, 형평성 이런 걸 다 담보를 하는 거죠. 정확성 이런 것도 이렇게 7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요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취소, 자격 박탈, 아까 그런 부분들,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해서 다수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다수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할 경우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올해 7월 10일부터는 청문의 횟수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살펴보자. 그에 앞서 가지고 그동안에 그 청문 부분에 있어서 개정된 그러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는지, 제정 개정이 됐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